오늘 새벽에 있었던 챔피언스리그 토트넘과 스포르팅의 경기에서 2대0으로 토트넘이 결국 경기 막판에 2골을 내리실점하면서 패배를 했거든요. 이 경기에서의 패배가 올 시즌 토트넘의 첫 패배이기도 했고, 챔피언스리그 지금 2경기 봤을 때 마르세유와의 경기 2대0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그 경기도 사실 좀 지지부진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러면은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또 콘테기 때문에 이거 또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못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만해요. 찜찜하죠. 왜냐면 콘테가 부임됐을 때 챔피언스리그에 진출시켜준 거는 아주 고마운 일이지만 그렇지. 문제는 본선에 갔을 때 걱정이 되었던 건 과연 조별리그에서의 어떤 그 전체적인 대회 운영에서의 토너먼트에서 약하다는 징크스를 극복할 수 있을까?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생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걱정이 좀 됐는데요. 실제로 콘테 감독의 우리가 그래서 그걸 봤습니다. 통산 UEFA 대회 성적이 어떤지. 아무래도 지금 콘테 감독은 챔피언스리그 유로파에는 그동안 좀 많은 경력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볼 텐데, 일단 챔피언스리그는 사실 안토니오 콘테라는 감독의 명성치고는 최고 성적이 아쉬워요. 그렇죠. 최고 성적이 1-2-1-3 때 유벤투스를 데리고 8강에 갔던 거고, 그 기간 동안 이후에 저희가 다 하나하나 짚어드릴 건데 유벤투스 맡았고 첼시 맡았고 맞아요. 인테르 맡았거든요. 이때 유벤투스는 리그 연속 우승했던 시즌이기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리그에서 우승할 만큼 리그 페이스를 좀 순항하고 있으면은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단계에서도 좀 순항하면서 로테이션도 돌리면서 뭔가를 대비해야 된다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이게 챔피언스리그만 가면은 토너먼트 단계 올라가는 것도 어렵고 토너먼트 단계에서도 좀 무기력하게 패배하면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조별리그 뭐 토너먼트 가서도 결국 상대의 어떤 변수에 대응하지 못하고 맞아. 그대로 결과를 못 내면서 무너지는 경기들이 많았는데, 프리미어리그 우승해봤고 세리아 우승해봤고 당연히 그러면서 유벤투스 인테리에서 다 들어올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감독이 챔피언스리그 8강이 그것도 딱 한 번 간 게 최고 성적이다. 당연히 아쉬운 성적이지 않을 수가 없고요. 유로파리그는 이제 2019-20 시즌에 인테르로 준우승을 차지했죠. 이때 로페테기의 세비야, 물론 로페테기도 지금 상당한 위기에 놓여 있지만 로페테기의 세비야에게 지면서 로페테기에게 감독 커리어 첫 우승을 안긴 감독이 하필 콘테 감독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유로파리그는 일단 준우승이 최고 성적이 되었다는 점. 컨퍼런스 리그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2경기 1승 1패로 일단 2021-22 시즌 조별리그에서의 소화가 마지막이고요. 우리가 이제 시즌별로 콘테 감독의 유럽 대항전 성적이 어떻게 쭉 이어져 왔는지를 이제 볼 거예요. 일단 2012-13 시즌입니다. 총 챔피언스리그 8경기 5승 1무 2패고요. 이때 조별리그는 첼시, 샤흐타르, 노르시엘란과 한 조가 됐어요. 이 조에서는 일단 1위를 차지하긴 했습니다. 유벤투스는 1위로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16강에서 셀틱을 만나서 1차전 3대0, 2차전 2대0. 이건 손쉬웠죠? 네, 아주 손쉬웠습니다. 근데 8강부터 빡세지죠. 이 8강, 그래서 첫 시즌 8강 성적이 여기서의 최고 성적이 되는데, 바이에른 뮌헨을 만나서 1차전 0대2패, 2차전 0대2패. 하인케스의 바이에른 뮌헨을 만나서 결국은 한 골도 넣지 못하고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웸블리에서 바이에른 뮌헨이랑 도르트문트가 챔피언스리그 결승 붙었던 때였고, 바이에른 뮌헨은 트래블을 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그 도르트문트는 준우승, 결국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게 무릎을 꿇고만 콘테 감독인데, 이때가 챔피언스리그 최고 성적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2013-14 시즌인데요. 이때는 챔피언스리그 성적은 1승 3무 2패로 조별리그에서부터 이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맞아요. 이때 보면 일단 1차전에서 코펜하겐에게 지고 있다가 무승부를 겨우 거뒀고 승점 1점을 땄어요. 근데 2차전에서 갈라타사라이에게 역전을 해서 이기는 듯 했다가 동점을 허용하면서 무승부, 승점 2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최종전, 갈라타사라이전에 아예 그냥 패배를 하면서 맞아요. 레알 마드리드 1위, 갈라타사라이 2위, 유벤투스는 3위. 그전 시즌 8강까지 갔던 팀인데 아쉽게 유로파리그로 떨어집니다. 저도 이 경기 6차전 결과가 기억이 나요. 이때 이제 갈라타사라이한테 승리했으면 아마 이 유벤투스가 올라가는 거였을 거예요. 순위 바뀌는 거였는데 이 경기에서 그냥 아예 져버리고 오면서 조별리그에서 떨어졌어요. 그렇죠. 물론 뭐 이때도 생각해보면 2013-14 시즌 레알 마드리드가 또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이긴 하죠. 맞네. 그런 좀 묘한 징크스는 있지만 이때가 마드리드 더비 때죠. 챔스 결승. 근데 이때 유벤투스의 조별리그 탈락이 지금 뭐 레알 마드리드전의 결과가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갈라타사라이, 코펜하겐 이 팀들을 잡지 못한 거, 이게 지금은 아주 큰 빌미가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유로파리그로 넘어가겠습니다. 32강 트라부존스포르전 1, 2차전 합계 4대0 승리, 16강 피오렌티나전 1, 2차전 합계 2대1 승리, 그리고 8강 리옹전 3대1 승리, 4강 벤피카전에 근데 놀랍게도 1대2로 패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보면은 지금 피오렌티나에게 일단 비기면서 변수를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유로파리그 때 먼저 보여줬고, 여기에 4강 벤피카전도 역시 좀 아쉽죠. 한 골만 넣고 2골을 실점하면서 결국 2차전에는 0대0 무승부에 아주 무기력한 경기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토너먼트에서의 운용에 있어서 유벤투스가 체급에 비하면 결국 이때 유로파리그를 뚫어내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콘테 감독의
토너먼트에서의 부진이 이어지게 됐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유로파 리그도 저희가 뭐 챔피언스리그 워낙 집중하다 보니까 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여기도 우승해서 트로피를 들어올리면 다음 시즌 이제 챔피언스리그에 갈 수 있기도 하고 맞아요.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1314 시즌에 유벤투스라면은 충분히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노릴 만한 팀이었기도 했으니까 사실 유로파 결승까지 가지 못하고 벤피카한테 지면서 탈락했다. 이거는 1-2-1-3 시즌의 챔피언스리그 8강 탈락이 못지않게 굉장히 아쉬운 결과였던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콘테 감독에게 그 유로파리그를 보면은 한 8강, 4강쯤 되면 팀들도 서서히 욕심을 내요. 맞아요. 그 전까지 솔직히 얘기해서 16강까지는 일단 리그가 중요하니까 그 팀들에 따라서 유로파리그는 일부러 좀 약간 노테이션을 이렇게 돌리는 경우들 정말 많습니다. 컵대회 전용 골키퍼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그달부터 슬슬 인터뷰 기사 나는 게 뭐예요. 4강부터는 그래서 주전 골키퍼 쓸 거냐. 왜냐면 그때 되면 리그도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나거든요. 맞아요. 아, 우리가 현실적인 목표가 여기구나. 그러면 토너먼트 집중하자. 그러면서 이제 유로파는 8강, 4강부터 힘을 쓰게 되는데 오히려 그 단계에서 콘테 감독의 유벤투스는 끝났으니까 무너진 거죠. 자, 그리고 다음 UEFA 대회. 이 동안에 잠깐 이탈리아 대표팀도 지휘를 했었죠. 그리고 맞아요. 첼시를 지휘하고 2016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 2017-18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올라옵니다. 오랜만에 또 챔피언스리그를 지휘하게 됐는데 이때 같은 조의 팀이 로마, 카라박,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였어요. 그때 첼시까지 같은 한 조. 이때 저도 이 조를 중계를 좀 많이 해가지고 생각이 나는데 일단 첼시가 그때 조별리그에서는 좋은 성적으로 올라오기는 합니다. 뭐 그때 자파 코스타, 바카요코 이런 선수들도 드링크워터까지 토너먼트 조별리그 때도 기용이 되고 그런 경기들을 좀 봤던 생각이 나네요. 근데 토너먼트에서 바르셀로나를 만났어요. 사실 이때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1차전 때 잘했습니다.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봤어요. 근데 크리스텐센의 치명적인 실수. 그게 나오면서 결국은 홈에서 좋은 경기를 한 것 치고는 아쉽게도 바르셀로나에게는 좀 패배를 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러면서 결국 16강에서 탈락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이때 당시 챔피언스리그 대회 성적은 3승 3무 2패인데 1패가 바르셀로나에게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에게 조별리그에서 0-3으로 패배한 것까지 이렇게 두 번의 패배가 자리 잡게 됐습니다. 사실 뭐 우승권에 도전하는 팀은 뼈아픈 패배들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승까지 간다라는 건 강팀을 다 잡아줘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1-2-1-3 유벤투스 때는 바이에른 뮌헨한테 탈락을 했고 17-18 때는 바르셀로나한테 탈락을 했던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2019-20 시즌입니다. 인테르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6경기 2승 1무 3패. 이때 바르셀로나, 도르트문트 또 바르셀로나에게 그 패배를 했는데 이때 당시 결국 갈수록 조별리그 경기 때 보시면 이 운영에 있어서의 아쉬움이 좀 드러났어요. 구체적인 사례를 좀 짚어드릴 텐데 2차전 바르셀로나전 전반전 1-0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후반전 2골을 내리실점하면서 역전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콘테 감독이 경기 중 변화에 좀 그거는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 경기 중 변화 포인트를 잡지 못하면서 1-2의 패배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요. 자, 4차전 도르트문트전 전반에 2-0으로 리드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대로 경기를 이 중에서 한 경기만 제대로 끝냈어도 16강 갈 수 있었어요. 그쵸? 근데 후반에 3골을 실점하면서 2-3의 역전패. 이거는 경기 운영에 있어서 이 감독이 경기 중 교체, 전술 변화, 대응 계속 이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사실 오늘 경기도 스포르팅과의 경기도 저는 이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취 득점이 없었고 0-0 상황에서 2골을 내려 얻어맞았다고만 좀 다른 거지 경기 중 변화가 없었던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답답하게 결국은 또 결과를 놓치게 되었고 1차전부터 이때 당시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인테르 홈에서 슬라비아 프라하를 상대로 1-0으로 지고 있다가 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넣으면서 겨우 무승부를 거뒀는데 결국 이거죠. 이겨야 할 경기 이기지 못했다. 맞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바르셀로나전 도르트문트전의 경우는 이기고 있는 상황인데도 결국은 역전패를 당했다. 이게 두 경기나 나왔기 때문에 치명타를 맞게 됐고요. 결국 인테르의 경우는 조 3위로 유로파로 떨어지게 됩니다. 유로파로 갔을 때 이때 2019-20 시즌이잖아요. 이때가 유로파리그 토너먼트가 진행되다가 결국 리그가 중단이 되면서 마지막에는 단판전으로 또 토너먼트들이 쭉쭉쭉 진행이 됐던 시기였어요. 이때 인테르가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세비야를 만났는데 그때 전까지는 5승을 챙겼으나 세비야에게 정작 중요할 때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이때 경기가 기억에 나요. 루카쿠가 선제골을 넣어서 먼저 리드를 가져갔는데 세비야에는 리크 더용이 있었습니다. 리크 더용 정말 뭐 중요할 때마다 해결 하나 해주는데 이때 더용 선수가 4강 맨유전 때부터 갑자기 폼이 올라오더니 결승 때도 맹활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응하지 못했던 콘테르 결국 거기서 유로파리그에서도 또 한번 준우승 좌절을 좀 맛보게 되었죠. 사실 1920 인테르 때 이 콘테가 이끌 때 인테르 팬들이 굉장히 열받는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이때 조별리그에서 3패 그리고 유로파까지 포함해서 클럽 대항전 딱 4패 했거든요. 근데 역전패가 3개예요. 조별리그 바르샤전 역전패 당했었고 돌문전 도르트문트랑도 역전패 당했었고 유로파 결승 때도 그랬었고 이게 사실
1대0, 2대0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역전패 당하죠. 이게 더 패배가 더 깊게 기억이 나고 아니 2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한 골 따라잡히면 그때라도 변화하고 심지어 동점됐으면 그때라도 변화하면 되는데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결승 끝난 당일날 그때 그 준우승 메달을 목에 걸고 1시간인가 2시간 뒤에 갑자기 나 인터를 떠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또 쭉쭉쭉 나왔었죠. 그래서 찬우 형님이 그때 유로파 준우승 맞아. 그리고 콘테 감독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가 좀 극심했던 시기로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2021 시즌 인테르를 이끌고는 더욱더 조별리그 성적이 굉장히 아쉬웠고 네. 찬우 형이 이때 굉장히 울생을 지었던 게 또 많이 기억이 나네요. 이때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2020-21 시즌에 세리아 우승을 하면서 마지막 결말은 좋았고 콤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라는 그 노래까지도 나왔던 그 비트가 있긴 하지만 챔피언스리그 성적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6경기 1승 3무 2패로 조별리그 4위 1호파로 못 갔어요. 레알 마드리드, 샤흐타르, 메넨글라트바흐하고의 경쟁에서 아예 밀렸고 2패 모두 레알에게 패배인데 가장 충격적인 결과는 역시 조 3위라는 점입니다. 맞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때 세리아 우승을 했던 전력인데도 불구하고 콘테 감독은 챔피언스리그에서 역시 징크스를 피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을 아쉽게 지목할 수 있는 징크스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난 시즌 토트넘 컨퍼런스 리그는 솔직히 제외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때는 중도 부임이었고 마지막 경기는 결국 좀 여러 가지 이슈 끝에 아예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올 시즌 조별리그를 봤을 때 마르세유전은 승리했지만 스포르팅에게 0대2의 패배를 당하면서 아주 아쉬운 일단 현재까지 출발을 하고 있죠. 유럽 대항전 성적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보니까 그런 빌미라고 해야 될까요? 비슷한 그림들이 계속 그려지다 보니까 이게 콘테가 정말 유럽 대항전에 약하구나 올 시즌도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